자, 이제 앞에 건 안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사람들 궁금해하겠죠? 자, 오늘의 강연의 주제는 안 하려는 의지를 깨는 3가지 방법. 여러분 의지가 대단한데 안 하려는 의지가 대단하죠? 그래서 오늘 안 하려는 의지를 깨는 방법에 대해서 새해가 됐으니까 좀 여러분이 의지를 다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안 하려는 의지 이제 노하우를 제가 여태까지 말 안 한 걸 몇 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인들이 많이 오셨죠? 이제 안 하려는 의지 첫 번째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인생에 몇 개 정해진 룰이라는 게 있어요. 룰이 아니라 자연 법칙들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들. 그 엄청난 자연 법칙, 절대 없어지지 않는 자연 법칙 중에 하나가 손실 회피 편향이에요. 무조건이에요. 손실 회피 편향.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여기서 이건 사회 실험으로 끝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컵을 나눠줘요. 컵을 나눠준 다음에 랜덤으로 뽑기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 받고 어떤 사람 못 받아요. 받은 사람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그 컵을 팔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못 받은 사람한테 그 컵을 돈 주고 사라 그랬을 때, 그 제가 정확한 숫자는 까먹었는데 팔려는 사람은 똑같은 컵인데 5,000원에 팔고 싶어 해요. 자기 거니까 이제 잃으면 안 되니까. 근데 살려는 사람은 얼마 주고 산다 그래요? 1,000원만 주고 산다 그래요. 4,000원의 갭은 인생에서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손실 회피에 대한 고통을 정량적으로 여기저기서 해보니까 어때요? 한 2배, 2.5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크기의 감정, 잃는 것과 얻는 것에 대한 것의 감정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 그 뭐랄까 내가 느끼는 정서적 그 절대값을 비교해 보면 2.5배에서 2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잃는 거를 고통스러워합니다. 얻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잃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항상 본전 생각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손실 회피 편향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항상 못했거든요. 저는 항상 노력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수업을 들으면 한 번 이해가 된 적이 없고 항상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제가 그래도 꾸역꾸역 학점도 잘 맞고 대학원까지 가고 그랬냐. 제 대학교 1학년 때가 제 친구가 증인을 서줄 수가 있는데 제가 대학교 성균관대도 꼴찌로 들어갔어. 꼴찌 뭐 6차 추가, 7차 추가 뭐 몇 차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늦게 전화가 와갖고. 아무튼 그러면 성균관대에서 수능으로만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자는 아니었죠. 어차피 뭐 수능이 다 말해준 건 아니지만. 근데 어때요? 제가 1학년 1학기 때 4.2점인가? 그 정도 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받았냐? 단순히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공부를 많이 못하냐? 저는 고등학생들이 가는 유료 독서실을 끊어서 대학교 1학년 때 갔습니다. 그러면 공부량이 안 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공부를 적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지인들한테 추천하는 게 그거예요. 진짜 뭔가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독서실을 끊으라 그래요. 그것도 유료 독서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은 공부량을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돈을 냈기 때문에 아까워서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적절하게 인생에서 손실, 회피 편향을 잘 이용해서 나를 그 고통을 피하게 움직이게 만들면은 생각보다 100% 할 걸 110% 하고 뭐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인생이 바뀌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게 누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설계를 잘하고 잘 활용하면은 진짜 생각보다 많은 걸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안 하죠, 우리는. 여기 성인들이 많죠? 그런 거를 여러분 뭐 굳이 독서실 말고 다른 방법도 많아요. 예를 들어 책은 사서 보세요. 사서 보세요. 아까우니까 읽게 돼요. 운동도 돈 주고 끊으세요. 운동 제대로 하려고 싶으면은 PT 선생님을 고용을 하세요. 무조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모든 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체력이 좋아지면 다른 거에 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PT 선생님 주고 했을 때, PT 선생님한테 돈을 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체력이 좋아지면 다른 거랑 다 연결이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효율이 좋아지면 다른 것도 독서도 더 잘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뇌는 완벽한 공법 읽은 사람 알겠죠? 뇌는 몸하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는 움직이기에 존재합니다. 그게 거의 뇌의 전부일 정도로. 동물, 식물은 뇌가 없잖아요. 이건 일치월장에 써놓은 거예요. 동물, 움직이는 동물이죠? 식물은 그 심을 식자거든요. 그냥 심어져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뇌와 그래서 로봇 중에 제일 구현하기 힘든 것 중에 AI 같은 거보다 힘든 게 뭐냐면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워낙 복잡해갖고 제일 어려운 거 난이도가. 아셨죠? 그래서 손실 회피 편향을 잘 이용을 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아내라는 의지 깨는 거 함께 하는 거. 요게 다이어트를 새해 목표로 잡은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팟캐스트에서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직원들이 제가 삼성일 때 몸무게를 진짜 많이 뺀 적이 있어요. 그거 보고 감동을 받아갖고 지들도 빼려고 했는데 지들끼리 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계산을 해갖고 돈을 30만 원씩 묻은 다음에 많이 뺀 사람이 그걸 더 많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부터 굶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부작용이 있는데 결국엔 빼긴 빼요. 그 다음에 게임이 끝나면 이제 요요라는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성취를 맛봅니다. 이렇게 게이미피케이션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함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는 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2명은 있어요. 없으면은 친구를 10명 넘게 사귀어보세요. 2명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2명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하세요. 같이 하면은 무조건 잘 됩니다. 고 작가님 이제 방송에서 많이 하는데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제가 열심히 살기 때문에 제가 속한 조직은 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진짜 밥만 먹고 일만 해야 돼요, 다. 예? 그 대신 제가 말했잖아요. 워라밸을 추구하긴 해야 되지만 이 자체가 복잡계이기 때문에 임계점을 넘기 전까지는 근데 이거는 일반 뭐랄까 회사와는 좀 달라요. 그 조직의 설계를 보긴 봐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일을 한다. 여러분이 자영업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워라밸을 이렇게 선형적으로 평균적으로 유지한다? 그런 것 자체는 자연 현상이 되게 위배되는 거예요. 임계점을 넘길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체인직을 하는 우리 조직은 이얼리 베이스 워라밸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가 22일인 거예요, 지금요. 쉴 때는 푹 쉬는 거예요.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함께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독서 모임도 나가보시고 저희가 독서 모임을 만드는 이유도 그거고 저희가 이제 자기개발 커뮤니티를 만들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직접적으로 독서 모임은 직접적으로 자기개발 커뮤니티는 간접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을 좀 많이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저희가 이제 집중력 어플 포커스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만든 목적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빡독을 다 집에서 포커스를 켜고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추첨을 해서 상을 줄 수도 있고 무슨 경품을 줄 수도 있고 아무튼 제가 그래서 좀 전국적으로 빡독을 해보려고 되게 계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상품 받으려고 켜놓는 사람은 어떡하냐.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인생에서 세금 같은 거예요. 당연히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을 쫓아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일을 안 하는 건 없어요. 제가 앞에 아까 유튜브에 안 올라가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왜 인생이 힘든지 설명해 드렸죠. 그게 항상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떠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단 그 시간에 핸드폰은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뭐라도 하겠죠, 그 시간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서평을 쓰는 거 이렇게 제약을 걸면은 뭐 이제 추첨 대상에서 서평을 쓰고 그렇게 제약을 걸면은 그런 사람 다 필터링 아웃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튼 여러분은 어떻게든 제가 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지금 전국적으로 한 10,000명이 책을 읽고 있구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포커스 원래 애초에 그 목표가 참여형 앱을 만드는 거였어요. 소통의 수단을. 그 대신 그거를 여러분의 말을 듣고 뭐 했습니다 이런 거 듣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겠다는 거예요. 진짜 했나 안 했나. 예?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포커스로 집중력 관련해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해갖고 뭐 3만 원 상품권도 막 주고 그랬을 거예요. 참여를 했는데 40%는 포커스를 안 써요. 그거 쓰는 게 실험인데.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한다고 약속을 하지만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니까요. 막 돈을 주고 해도 안 해요. 멀쩡한 사람들인데 안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과 함께 해보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주도적으로 리딩을 하세요. 우리나라는 총대 매면은 뭔가 바본 줄 아는데 그걸 리더십이라 그러는 거예요. 리더십은 여러분 절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나라의 의지를 깨는 법. 세 번째,
최악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 인생에서 항상. 여기 이제 직장인분들 많죠? 직장인분들 손 들어보세요. 됐어요. 거의 다네요. 학창 시절로 돌아가면 공부 조금은 더 잘할 자신 있죠? 예? 공부가 얼마나 쉬웠어요, 그쵸? 최악을 경험해보면 사람들은 그때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때 내가 공부 좀 더 할 걸.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여기 학생 친구들은 놀라울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는 거지? 사회에 나와보면 압니다. 사회에 나오면 알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어서 여러분이 아는 게 많을 때 얼마나 선택의 폭이 넓은지 사회에 나가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이건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박사과정 때 논문을 엄청 빨리 쓴 이유가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다 보니까 뭐 어느 나라나 비슷해요. 저희 이제 반도체나 물리 계열은 인도 반, 중국 반입니다. 보통 좀 이렇게 파벌이 심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랩이 있었고 랩이 속한 센터가 있었어요. 엄청 큰 센터 속해 있었는데 거기에 닥터 다알이라는 아주 나쁜 인도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왜 제가 아주 나쁜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거는 인종차별은 아니에요. 왜? 인도 친구들도 그 사람을 싫어했어요. 근데 이게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아주 나빠요. 근데 그 사람이 운이 좋게 무슨 장비를 하나 잘하는 게 있어서 셋업 멤버로 들어와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가 잘 되니까 계속 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리더십을 잘 보려고 이간질을 엄청 하고 자기 말을 안 잘 듣는 사람이 있으면은 막 그거를 막 해코지를 했어요. 근데 거기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보통 거기가 저희 지도 교수님이 한국 사람이었고 저 때문에 저랑 친한 형이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거기 다시 유학을 오게 되고 한국 형이 하나 들어서 한국 사람이 3명이나 있어요. 그게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그래서 거긴 한국 사람, 그 다음에 이 형이 한 명은 하이닉스에서 일하다고 한 명은 키스트에서 장학생으로 온 사람이어갖고 되게 다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리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센터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지 자기가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저를 거기 이제 뱅키라고 이 센터 장님이 계세요. 뱅키 교수님이라고. 그 사람 되게 권력자예요. 그 사람한테 나를 이간질을 시켜서 한 번은 그 뱅키 교사 날 부더니 왜 너는 랩에서 룰을 안 따르고 규칙을 안 따르고 너 그럼 너 fire, 너 자를 수도 있다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인생 그지 같네 내 진짜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런 그지 같은 데서 내가 잘릴 수도 있구나. 나는 박사를 하면서 내가 잘릴 수 있다는 거 생각을 뭐 내가 공부 못해서 잘릴 수 있다는 생각했지만 누가 날 이간질해서 내가 그만둘 수도 있구나 그걸 처음 깨달았어요. 그거는 학교에서는 깨닫기 힘든 거 되게 규모가 큰 조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내가 여기서 벌써 1년 반이나 했는데 잘리면 억울하단 말이에요. 빨리 논문을 써서 끝내야겠다. 그 다음에 거기가 신생 센터였기 때문에 논문이 엄청나게 그 뱅키 교수는 필요했어요. 내가 그래서 엄청 찍어줬어요 논문을. 그러니까 훌륭한 학생이라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실적이 답니다. 예? 그래서 막 저는 그 나노코어라는 센터였는데 저는 이제 졸업생 뭐 스피치도 해주고 나중에 뱅키 교수님이 해달라 그래서 마지막에 너는 뭘 해도 잘 될 거라고. 그 사람 결국엔 갔습니다 인도로. 응? 그러니까 진짜 최악을 경험해 보면은 사람은 옛날을 그리워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찍 최악을 경험해 보는 게 되게 좋아요. 최악을 미리미리. 여러분이 사회생활 가서 다 적응 못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거든요. 왜? 사회생활이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이사님 아들 자제분이 공부를 잘해서 일본으로 자기가 공부해서 유학을 갔어요. 그 일본에서 주는 전액장학을 받고 그래서 지금 알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라고 무조건 하라고 알바. 사회 경험이 많아야 된다고 무조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된다고. 돈 무서운지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최악을 많이 경험해봐야 인생 경험치가 는다고. 그래서 후회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줄일 수만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3개 알려드렸죠? 첫 번째가 뭐예요? 손실 회피 편향을 잘 이용한다. 두 번째가 좀 잘하는 사람이랑 함께하거나 뭐 게이미피케이션 하거나 세 번째가 뭐다? 최악을 경험하라. 제가 아까 강연 전에 여러분들한테 세상이 얼마나 최악인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듣고 나면은 숨이 턱턱 막힐 정도 세상은 이 정도로 최악이다. 여러분이 예측하는 기대하는 세상과 실제 세상의 갭은 생각 이상으로 크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실력을 엄청나게 키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많은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몇 년째 말하고 있는데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동료가 될 거고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알바생이 될 거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일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아셨죠? 아무튼 여러분 의지가 대단한데 그 안 하라는 의지 있죠? 그걸 깨야 됩니다. 그걸 깨면은 많은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2019년은 안 하라는 의지를 아주 박살을 내셔서 하려는 의지가 넘치는 아주 멋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